낙태금지 논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무엇이 우선인가? 낙태공화국 대한민국. 강력한 규제가 이뤄지는 가운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낙태금지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끝없는 논란, 낙태에 대해 논하라. 자, 8강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최고점을 기록한 첫 MVP의 주인공, 고려대학교 언행불일치팀 나와주세요. 뭐야. 좋을 텐데. 아니지. 좋을 텐데. 다시 하겠습니다. 좋을 텐데.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1,000,000원 받았으면 내겐 돈뿐인 걸 네가 알았으면 돈 있었으면 좋을 텐데. 언행 하나하나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석, 박감에게 언행불일치 파이팅! 자, 언행불일치와 대결할 경희대 까릿. 네, 저희는 평균 연령 최연소 그룹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님들께 기쁨을 보여드리고자 짧지만 아주 귀여운 춤을 준비했으니까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까탈레나.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두 팀 다 토론만 못 해봐. 네. 자, 언행불일치와 까릿 나왔습니다. 성대결인데요. 네, 벌써 이렇게 일부러 서로 안 쳐다보는 건가요? 고려대학교 언행불일치, 경희대학교 까릿. 과연 4강 진출팀은? 자, 언행불일치 팀이 남자 팀인데요.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게 됐고요. 네. 어떠셨어요? 처음 주제를 접했을 때? 일단 굉장히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입장이 되든 간에 그 사람의 권리나 그런 것들을 대변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또 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찬성인가요? 아니면은? 네, 실제로도 저는 찬성입니다. 알겠습니다. 까릿팀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하다는 입장이 될 텐데요. 실제로도? 네, 물론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이제 논박을 하게 되겠지만 저희는 여성이 무엇보다 행복했으면 하는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요. 이 논의가 이제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서 최소한의 이제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이제 질문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입장이신지 아니면 찬성하시는 입장이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우려를 하신다면 그것은 법률의 예외 규정으로서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현행 모자보건법은 그 자체로도 논란의 여지가 많고 그 자체를 개정하고 최소한으로 축소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자, 극단적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경우가 극단적 상황에 속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폭행이나 강간을 당한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판단할 만한 그런 충분한 인식 능력이 되어 있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침해당한 여성의 인권과 여러 가지 기본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권이라는 것은 절대적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외 규정에 있어서는 이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제한이 될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제한이 될 수 없는가. 저희 측에서는 이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12주 이내에 이제 그 낙태 합법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외 조항을 두어서 특이한 경우에만 합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인데,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유결정권 같은 경우에는 감성적으로 빠졌을 경우에는 사실 끝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든 간에 좀 논증 가능한 방식의 좀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려면 감정을 좀 배제하는 것이 좀 더 이제 심사위원분들이나 그런 분들께 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냥 사실은 원래 저희는 토론할 때 막 이렇게 울고 웃고 막 좀 격앙된 톤으로 이야기한다거나 그런 일이 별로 사실 없어서. 그렇게 따지면 12주에 하루에 못 미친다고 인간이 아니고 하루가 더 붙여졌다고 해서 인간인가요? 저는 12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인간의 고귀함을 일정한 날짜로서 규정을 한다는 건 옳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 2008년 판례를 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태아의 생명권은 인간의 생명권과 다르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거다. 다른 권익들의 침해와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성폭행 말씀하시면서 분명 생명권과 생명권이기 때문에 라는 논리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폭행이 일어난 후에, 그러니까 물론 성폭행 같은 게 일어나면서 그런 범죄들과 생명권 직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출산과는 사실 무관한 논리 아닙니까? 출산과는 사실 그 여성의 생명권과는 무관한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 낙태 논란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런 특수한 예외 규정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통해서 낙태를 하는 경우를 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5년 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요, 99.7%는 원치 않는 임신에 따라서 낙태를 한 경우였고, 그 외에 나머지 0.3% 그 극소수만이 특수한 경우에 낙태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99.7%는 얼마든지 개인의 노력과 그리고 국가의 관심이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라는 건 너무 지나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고려대에서 낙태 실태조사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서 미혼 여성 93.7%의 응답자가 미혼이거나 미성년자, 즉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낙태를 결심을 하고, 강간이나 성폭행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그 나머지의 소수의 응답률을 보였는데요. 네, 저희가 바로 지적하려는 그 통계가 98%에 해당하는 그 여성들인데요.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 미혼 여성과 같은 경우에 97%와 관련돼서 왜 도대체 그 낙태를 결심하게 되었느냐라고 봤을 때 사회 경제적인 사유가 굉장히 큽니다. 사회 경제적인 사유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 이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미혼모 혹은 고아, 이러한 사회적인 그 약자 계층들을 아직 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그저 낳으라고만 강제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어야 하느냐? 저희는 그 선후 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토양을 만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낳아도 우리가 잘 길러줄 수 있다.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낳지 않는 것은, 그것은 이제 생명권을 이렇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 국가 자체가 이러한 사회 경제적인 그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것을 낳으라고만 강조하는 것은 하나의 좀 고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2013년 유엔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 아동이나 그러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에 국가가 하지 말라고 제안할 경우에는 이것은 고문과도 같다는 그 의견을 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그 여성의 그러한 자기 결정권이 생명권이라는 그 가치에 좀 비해서 많이 너무나 우리 사회에서 왜곡되고 무시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낙태를 하고 사회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받을 것인가, 아니면 출산을 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라는 논리로 지금 펼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출산을 해서 출산하고 양육을 할 때 이런 사회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면 그럴 때도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많은 고민 끝에 낙태의 기로에 섰다가 출산을 감행한 분들 중에서 단 0%가 후회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100%가 낙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잘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물론 그런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낙태를 하지 않고서는 내가 불행해질 것이다, 아니면 그 여성은 불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개인적인 인식이나 사회적 인식이 문제 아닐까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토론이 흘러간다. 맞아. 그쪽에서 너무 참신한 논리를 펼치면 어떡하지 했는데 다 우리가 예상했던 걸로 얼추 나오네.